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는 변수를 어떻게 선언을 하는지, 변수의 타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expression이라고 하는 이번 주제에서는 그 만든 변수들을 조합해서 더하기 변수의 결과를 어디다 저장을 한다. 새로운 변수, 네, 이런 식의 연산자들이 있는데 이 연산자들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산자들과 이 연산자들의 종류와 그 다음에 그 활용 방법, 네, 다양한 활용 방법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수식을 구성하는 연산자들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수식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연산자,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관계 연산자는 크다, 작다, 같다, 같지 않다, 이렇게 4개의 연산자가 있고요. 그 추가로 뭐 크거나 작다, 작거나 같다, 이런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논리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참과 거짓을 나타낼 때 표현을 하는데요. 좌변에 있는 식, 우변에 있는 식이 서로 어, 참인 경우에만, 또는 양쪽 다 참인 경우, 아니면 한쪽만 참인 경우, 또는 둘 다 거짓인 경우, 한쪽만 거짓인 경우, 요런 경우들에 대해서 참과 거짓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는데요. 위에 같다, 다르다랑은 조금 의미는 다르게 좌변식이 참이고 우변식이 참이면 참이다. 아니면 좌변식이 참이고 우변식이 참이 아니더라도 그건 참으로 인정한다. 와 같은 논리적인 방법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 기호는 AND 2개 또는 파이프 연산자 2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양쪽이 다 참인 경우, 그 다음에 한쪽만 참이어도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논리 연산자가 있고요. 할당 연산자는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는데요. 변수를 할당할 때, 초기화할 때 사용했던 는 한 번을 쓰는 이 연산자가 할당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증감 연산자는 어떤 변수의 값을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변수 i가 있을 때 i는 i 플러스 1이라고 해야지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릿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을 C에서는 제공을 하는데요. i 플러스 플러스 또는 i 마이너스 마이너스와 같은 표현식으로 증가 또는 감소를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rithmetic operator, 네, 수학에서 쓰는 여러 가지 연산자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 연산자들이 있고요. 요거는 우선순위에 맞게 계산이 됩니다. 곱하기, 나누기가 훨씬 더하기, 빼기보다 먼저 계산이 된다. 이런 것들은 수학에서의 연산자 우선순위와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이 리메인더라고 하는 요거는 흔히 모듈라 연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나머지 연산자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위에 5가지는 바이너리 2개 이항 연산자들이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값을 더하거나 조작할 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기 할 때 사용되는 것이 이항 연산자고, 여기 unar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단항 연산자입니다. 단항 연산자는 2개가 있는데요. 음수와 양수를 구분하는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바이너리 오퍼레이터에서 나머지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 예시가 있는데요. 10 나머지 연산자 3이라고 했을 때 10을 나눴을 때 3으로 나누고 나머지 값이 1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1이 되는 거고요. 11을 4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0이 됩니다. 네.
어리스메틱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할 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인티저, 플로트, 그러니까 정수와 실수를 혼용해서 혼용을 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인트랑 플로트랑 섞었을 때 결과는 플로트 타입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보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9 더하기 2.5라고 했을 때는 11.5가 나오고 6.7 나누기 2라고 했을 때는 3.35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네 가지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일한데요. 섞을 수 있는 연산자들은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 그 다음에 빼기, 이 네 개의 연산자들에 대해서는 섞을 수가 있습니다. 섞었을 때 플로트 타입으로 변형이 되죠. 근데 단 여기에서만 이 연산자에 대해서만 섞을 수가 없습니다. 인트 타입만 가능한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이 F 글자가 왜 있는지 의문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이 2.5가 실수인 것을 사용자 그리고 컴파일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플로트의 앞머리를 따서 이 F를 숫자 뒤에다 적어주면 이거는 실수로 계산을 해야 한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컴파일러마다 이 F가 없으면 O 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F를 넣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와 나머지 연산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를 했을 때 정수 타입이면 인티저 타입이면 나누기를 했을 때 값은 모두 버림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했을 때는 0.5가 아니고 0이 됩니다. 둘 다 인트 타입이고 정수형이고 정수형 1, 정수형 2라고 했을 때 두 개를 나눴을 때는 0.5가 실수로 나오겠지만 실수이지만 실제로 인티저 타입에서는 소수분은 버리기 때문에 0이 됩니다. 소점은 버린다.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연산자는 항상 인티저만 쓸 수 있습니다. 인티저만, 정수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0으로 나누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수학 시간에서 배웠죠. 그래서 이 나누기 연산자하고 나머지 연산자에서는 0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연산자들은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그 우선순위는 다음에 이제 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수학 시간에서 배웠던 우선순위에 따라서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곱하기가 더하기보다 선행된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학에서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우선순위가 복잡할 때에는 괄호를 써서 먼저 계산할 것을 표시를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i 더하기 j 곱하기 x 그리고 i 더하기 j 곱하기 k i 더하기 j 곱하기 k 이렇게 되어 있는 두 문장을 괄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어느 게 먼저 실행되는지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i 더하기 j는 더하기가 우선순위가 곱하기보단 낮지만 괄호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왼쪽 거를 먼저 계산하고 k를 곱해줍니다. 뒤에서는 j 곱하기 k를 곱해주고 나서 i의 값을 더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의 우선순위를 먼저 보면 더하기 빼기라고 하는 unary 연산자, 그러니까 단항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제일 높습니다. 어떤 값 그 자체의 양수냐 음수냐를 표현을 하는 것이니까 그게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연산자가 그 다음으로 높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이항 연산자로서의 더하기 빼기는 우선순위가 가장 낮습니다. 그러면 이 i 더하기 j 곱하기 k라고 했을 때 요거는 우선순위가 곱하기가 제일 높기 때문에 더하기보다 높기 때문에 jk를 먼저 계산하고 i의 값을 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을 보시면 마이너스 i, 마이너스 j를 서로 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가 단항 연산자이기 때문에
제일 높은 우선순위가 있어서 괄호를 묶으면 -i 괄호 -j 괄호 그 두 개를 곱하기 한다 입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i 더하기 j 나누기 k라고 했을 때 단항 연산자가 사용이 됐으니까 이 자체가 괄호로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j 나누기 k가 다음으로 연산자가 높기 때문에 여기를 괄호로 묶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개 이항 연산자인 플러스로 양쪽에 있는 값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연산자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연산자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연산자를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복합적으로 사용을 할 때 우선순위가 같은 녀석들은 왼쪽에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결합을 할 때 그러니까 똑같은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녀석은 왼쪽부터 결합이 진행이 된다. 예를 들어서 i, -j, -k라고 하면 계산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ij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k에 계산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가 ij 괄호로 묶고 그 다음에 k 다음에 나타나는 형식입니다. 어떤 연산자들은 오른쪽을 우선순위가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합의 순서가 오른쪽인 경우. 오른쪽인 경우는 제일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 단항 연산자가 될 겁니다. 단항 연산자에서 플러스 i라고 하면 i의 음수 또는 양수를 지정을 해주는 건데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한번 플러스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로 바꾼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변경하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할당 연산자입니다. 할당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변수 초기화를 할 때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심플 어사이먼트가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할당을 하는 거. 그리고 컴파운드 어사이먼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다른 값들을 할당을 할 때를 말합니다. 컴파운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쉼표를 연결해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간단한 할당에 대해서 먼저 보면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수 부분에서 여러 번 봤던 표현식입니다. i는 j라고 했을 때 요 는이 좌변에 있는 이 i에 5를 저장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5라고 하는 게 r 밸류가 되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게 L 밸류가 됩니다. L 밸류라고 하는 거는 R은 right, L은 left인데요. L 밸류는 변수만 올 수가 있습니다. 변수 또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값 이제 순서가 left associate, 그러니까 right associative이거든요. 결합이 진행되는 방향은 오른쪽에 있는 수식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왼쪽에 있는 값에 저장을 하는 식입니다. 수식 자체에서는 left associative인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10 곱하기 i 더하기 j 이 계산이 결과가 끝나면 이 계산 결과는 k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 할당 연산자가 left associative right associative가 되는 거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라고 하는 거는 변수 이름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L밸류에는 항상 저장할 수 있는 공간만 올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V랑 E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가 있을 때 근데 그 두 개의 값이 타입이 서로 같지 않다면 don't have the same type이라고 하면 그 둘 중에 하나의 타입이 다른 하나의 타입으로 바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int i로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선언을 하면서 초기화를 할 때는 72.99f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거는 실수형으로 표현을 했는데 int가 i가 int형이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99f라고 하는 숫자는 삭제
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라고 하는 거 플로트인데 이거는 136이라는 숫자를 저장을 한다라고 하면 얘는 int형이 아니고 플로트형이기 때문에 실수를 저장을 해야 합니다. 실수는 136.0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f에는 136.0이 저장이 됩니다.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 말은 Lvalue가 값이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식에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좌변에 있는 값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요 예시를 보도록 하죠. i는, j는, k는 0 이렇게 사용을 하면 0이라고 하는 숫자를 k에다 저장을 했고 j에도 저장했고 i에도 저장을 했습니다. 요거를 다시 표현을 하면은 k라는 저장 공간, j라는 저장 공간, i라고 하는 저장 공간에 각각 0을 저장을 하는데 처음에 k에는 0을 바로 직접 저장을 했습니다. 근데 j에는 k에 있는 값을 저장을 하는 거고요. i에는 j에 있는 값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역으로 따라가 보면 k에는 0이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k를 j에 저장을 한다는 거는 0을 저장하는 거랑 같고요. 그리고 i에 j를 저장한다는 거는 j가 갖고 있는 k의 값 0 그리고 이제 j의 유일한 값이 됐죠. 0을 다시 i에다 저장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다시 쓰면 i는 0, j는 0, k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또 다르게 쓴다고 하면 i는 0, j는 i, k는 j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쓰면은 i는 0, j는 i, k는 i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지만 간결하게 한 줄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요 모든 것들 이퀄 사인의 왼쪽에 있는 게 Lvalue인데 Lvalue일 때는 오른쪽에 있는 수식의 결과를 저장을 하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할당 연산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네, 결합의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좌변 요 수식은 이 자체는 이 방향으로 수식의 연산 결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지만 할당 연산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네,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int i, float f 두 개의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에 i라고 하는 변수에 무슨 값을 저장을 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죠. 여기를 먼저 살펴보면 33.3f를 i에 저장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i라고 하는 거는 int형이죠. int형이면 33.3f의 뒤에 소수점 자리분은 사라지고 i에는 그냥 33만 저장이 됩니다. 근데 다시 이제 그 값을 왼쪽에 있는 f에다 저장을 한다고 하면 f에 33이라고 저장을 했을 때 이 값은 실수가 아니고 정수이기 때문에 실수로 바꾸면 33.0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f에는 33.0 원래 시작했던 33.3이 아니고 33.0이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Lvalue에 의한 사이드 이펙트의 결과입니다. 그 타입이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변수에는 그냥 상수만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식을 활용을 해서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식 안에다가 할당 연산자를 또다시 넣어서 복합적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활용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i는 1입니다. i는 1. 그러면은 i가 어디서 쓰이는지 확인을 해보면
두 번째 라인에 i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i 대신에 1이라는 숫자를 넣고 그 다음에 j가 그러면 1이라는 값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j는 1인 상태에서 더하기 1을 하면 k는 최종적으로 2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걸 프린트를 F를 해보면 %d가 3번 나왔습니다. 그럼 3번에 대해서 각각 매칭되는 변수들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야겠죠. 네, 그러면 맨 처음에 나왔던 변수는 %d는 i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1이고요. 1, 그 다음에 j는 두 번째 기록이 되는데 두 번째 줄에 j는 i로 해서 마찬가지로 1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숫자는 k라고 하는 변수는 1 더하기 j가 되기 때문에 2가 되죠. 그래서 결과가 112가 나오게 됩니다. L-value라고 하는 게 이제 설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L-value는 left, 그러니까 왼쪽에, 오퍼랜드의 왼쪽에 있는 값을 L-value라고 합니다. 할당을 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값이 항상 L-value여야 합니다. L-value라는 건 다시 변수라고 했습니다. 어떤 객체라고 하는 거죠. 저장을 할 수 있는 객체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12라고 하는 건 상수입니다. 그냥 숫자 그 자체이기 때문에 i는 12라고 썼을 때, 12는 i라고 썼을 때 이 상수는 다른 값으로 변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i 더하기 j라고 하는 0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에서는 가능하지만, 왜냐하면 수학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컴퓨터에서는 항상 왼쪽이 L-value여야 되는데 i 자체는 L-value이고 j도 L-value이지만 이게 연산을 하게 되면 이 둘은 이제 더 이상 L-value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는 j라고 했을 때 값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거죠. i 자체의 unary operator를 사용해서 i가 -i로 바뀌는 중입니다. 근데 그게 j의 값을 다시 받아들인다고 하면 네, 그거는 논리상 맞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L-value가 되지 않습니다. 컴파운드 어사인먼트라고 하는 거는 복합적으로 여러 개의 할당문을 동시에 여러 개의 오퍼레이터를 활용을 해서 할당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파운드라고 했으니까 연산자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사인먼트는 는 연산자인데 복합이에요. 그러면 복합에 들어갈 수 있는 연산자가 뭐가 있냐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그 다음에 곱하기, 그리고 나머지. 아까 우리가 수식 연산자에서 봤던 그 5가지가 이 할당 연산자하고 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시로 한번 보죠. 플러스와 는이 있습니다. 그리고 i가 i의 요 식을 이해를 해보면 i의 값을 2를 증가시키고 그러면 i는 원래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i의 값을 2 증가시키고 1 더하기 2 그게 3이 되겠죠. 그게 새로운 i가 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여러 줄로 표현을 하면은 반복적으로 i를 사용을 하는 거니까 네, 이 반복성을 하다가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수를 줄이려면 이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는 것을 하나로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식입니다. 더하기는 그러니까 i 자체를 2를 더해서 그 결과를 다시 i에다 저장하는 그런 계산 방식은 더하기는 이라고 표현을 해서 더 간략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다른 연산자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나누기는 또는 곱하기는 그다음에 나머지 연산자는 빼기는 그다음에 각각 오른쪽에 있는 값들만큼 i에다가 반영을 다시 해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i는 i 나누기 2, i는 i 곱하기 2, i는 i 나머지 연산자 2, 그 다음에 i는
i 빼기 2. 네, 요렇게 생긴 식을 왼쪽으로 컴파운드 연산자로 해서 더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네 가지 플러스는 이미 했기 때문에 플러스까지 해서 5개의 연산자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v 더하기는 2, v 마이너스는 2, v 곱하기는 2, v 나누기는 2, v 나누어지는 2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여기에 제 각각 모든 연산은 2를 v에다 반영을 한 결과를 다시 v에다 저장을 한다라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복합 연산제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그냥 오른쪽에 있는 값이 단순한 하나의 값이 아니라 수식인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한 거랑 조금 다르게 계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의를 좀 해야 되는데요. 연산제 우선순위랑 하는 것을 조금 다시 기억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계산의 오른쪽에 있는 것을 계산을 한 최종적으로 남은 이 하나만을 가지고 v에다 반영을 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i 곱하기는 j 더하기 k라고 했을 때 그거는 i는 i 곱하기 j 더하기 k가 아닙니다. 요거의 계산 결과는 i 곱하기 j에 더하기 k를 더하는 꼴이죠. 이 결과하고 jk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i랑 곱하기 해서 i에 저장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값을 갖고 옵니다. 예를 들면 ijk를 i 1, 이 j는 2, k는 3이라고 해보면 요 밑에 있는 걸 먼저 계산을 해보죠. i는 i 곱하기 j 더하기 k라고 했을 때 여기 각각에 1, 2, 3이 들어가고 그러면 요 계산 결과는 1 곱하기 2 2 더하기 3 하면 5가 나오죠. 근데 i 곱하기 는 j 더하기 k를 했을 때는 jk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러면 2 더하기 3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5가 나오네요. 숫자가 안 좋았습니다. 다시 해보죠. i를 2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러면 2, 2는 4, 3, 12 해서 여기 12가 되고 그러면 여기 밑에서는 이제 j 더하기 k를 했을 때 나오는 값은 2 더하기 3,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5 곱하기 2를 해서 10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 결과가 확연하게 다르게 되죠. 이렇게 나와 있는 복합 연산자인 경우에는 오른쪽 수식을 계산 끝내고 그 다음에 i를 그 값에다가 곱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크리먼트 증감 연산자라고 하는 겁니다. 증감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이 더하기를 2번 반복해서 쓴 경우 이게 1 더하기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변수 x가 있을 때 x 더하기 1을 x에 다시 저장한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마이너스는 x는 x 빼기 1을 해주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워낙 많이 이렇게 카운트를 하기 위해서 일씩 증가하거나 빼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증가, 그러니까 감소, 증가 이 두 개의 증감 연산자를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산자는 재미있는 게 앞에 나오느냐 뒤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거를 prefix라고 하고요. 뒤에 나오는 걸 postfix라고 합니다. prefix라고 하는 거는 앞에 나왔으니까 연산자가 앞에 나왔으니까 이 i의 값은 실제로 i가 1이라고 했을 때 더하기를 먼저 하고 i는 i 더하기 1을 하고 그 다음에 i 값을 다른 변수 x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i가 2가 되었죠. 그러면 x에 저장되는 값은 2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prefix 케이스고요. 여기는 postfix인데 똑같이 마찬가지로 i는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postfix는 계산이 끝난 i를 쓰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x에 i를 저장한 다음에
i의 값을 i 더하기 1 해주는 연산입니다. 두 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혼돈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 나오느냐 뒤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i의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i는 1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i라고 하는 값을 출력을 해보면 플러스 i라고 했을 때 증감 연산자에 의해서 i의 값이 2로 바뀌었고 2로 바뀐 것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화면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값은 i 그 자체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 2와 2가 나오게 되고요. 대신에 i는 1이라고 하고 i++ 포스트픽스 방식으로 하면 i를 이미 기존에 있었던 i를 먼저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산이 끝나면 더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1이 나오고 그 다음에서는 i를 증가시킨 결과이기 때문에 2가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연산도 비슷합니다. 계산을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계산식은 똑같습니다. 마이너스가 앞에 나와 있으면 1에서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0을 쓰고 그 결과를 다음번에도 마찬가지로 쓰니까 0이 나오고요. i를 마이너스를 뒤에다 쓰면 원래 있었던 1을 처음에 출력을 해서 1이 나오고 마이너스한 그 결과 1을 마이너스를 한 결과니까 1에서 0으로 바뀌게 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한 번 이상 사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쓰시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코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i는 1, j는 2 라고 했을 때 이 값은 1이 먼저 바뀌었죠. 2로 바뀌었고 그래서 i는 2가 됩니다. j는 현재 2이고 이 계산이 끝나면 다음번 활용할 때 j가 3이 됩니다. 네, 그럼 요거의 계산은 4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여기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만 간혹 가다가 플러스 i 더하기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계산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도하지 않은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증감 연산자는 독립적으로 있을 때만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독립적으로 하나의 문장으로만 쓰는 게 좋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또 다른 예제인데요. i의 1이 지금 현재 저장이 되어 있죠. 근데 그 계산 결과를 먼저 그러니까 계산을 하지 않은 원래 있는 값을 i에다가 그대로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증가를 시킵니다. 그럼 이때까지는 i는 1이고요. 그 다음에 계산이 끝나면 2로 바뀌는 겁니다. j도 마찬가지로 2를 쓰고 그 다음에 나서 2가 증가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j는 3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줄에서는 결과가 1과 2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3이 나옵니다. 네, k는 3인 거죠.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recedence가 우선순위이고요. 그리고 이름, 심볼, associativity,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지에 대한 결합 방식의 순서입니다. increment postfix는 변수가 앞에 있다라는 거니까 뒤에 이 증감 연산자가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는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증가되는 거고요. 근데 네, 그 다음에 decrement postfix도 네, associativity가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그 다음에 prefix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운월의 연산자가 있고 멀티플리케이티브가 있고, 그러니까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연산자, 그 다음에 애디티브,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할당 연산자, 할당 연산자의 복합 할당 연산자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요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요렇게 생긴 연산자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겁니다. 1번과 2번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괄호를 쓰게 되면 이 우선순위, 연산자 우선순위가 보장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거를 꼭 기억하지 않더라도 괄호를 써서 어려운 수식은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연산자 우선순위 보장.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 식을 우선순위에 맞게 괄호를 통해서 분리해내면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 식을 한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제일 낮은 것은 할당 연산자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맨 마지막에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괄호 처리를 해주면 되죠. 네, 괄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수식은 연산이 되기 때문에 왼쪽에서부터 보면 C 더하기 더하기, 네, 이 녀석을 괄호로 묶어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빼기 더하기 빼기 D 더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나누기 마이너스 F, 여기서도 증감 연산자가 나왔으니까 이 녀석을 우선순위에 맞게 괄호를 묶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보면 마이너스 더하기 나누기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요 운의 연산자이네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1번, 2번, 3번. 그리고 요 나누기 연산자가 나왔어요. 나누기는 더하기 빼기보다 우선순위가 높죠. 그래서 여기가 4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빼기 더하기는 우선순위에 상관이 없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5번, 6번이 됩니다. 요 오른쪽이 다 계산이 끝나면 그때서야 이제 할당 연산자를 쓸 수가 있겠죠. 그때 여기가 7번이 되겠고 마지막 할당 연산자가 8번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맞게 괄호를 묶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여기 우선순위에 맞게 1, 2, 3, 4, 5 이렇게 나뉘어서 최종적으로 괄호가 몇 개 있는지 자기가 생각한 것과 맞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브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서브 익스프레션은 그 식 안에 또 다른 수식이 들어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서는 i가 있는데 i를 증감하는 연산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i를 쓸지 i 더하기 i 더를 먼저 쓸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 녀석인지 이 녀석인지 1과 이 중에 어떤 게 먼저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건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컴파일러에 따라서 계산하는 순서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컴파일러마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라면 굉장히 불편하고 복잡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를 사용을 하고 싶은데 그때 i의 어떤 증감 연산자나 아니면 할당을 통해서 값이 바뀌는 그런 식을 쓰면 계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다라고 기준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i는 2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결합이 된다고, 결합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i에는 현재 2가 들어있고요. 곱하기 2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더하기입니다. 이 더하기 더하기의 의미는 지금 이 식에서는 2를 그대로 쓰지만 다음번에 i의 값은 3이 된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 했을 때 4가 됩니다. 근데 이 방법 말고 결합 방법이 반대로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i에 있는 값은 현재 2입니다. 근데 더하기 더하기가 있기 때문에 2를 만들어낸 후에 i의 값은 3으로 바뀌죠. 그러면 곱하기 i가 2가 아니라 3이 돼서 6이 됩니다. 그러면 6과 4는 다른 값이죠. 네,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계산할지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컴파일마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생각뿐만 아니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수식 그 자체가 단항으로 연산을 한 그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 그 자체가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i는 1, 이거는 L-value의 값을 사이드 이펙트를 만들어서 1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변수 i에 1을 저장을 한다는 뜻이죠. 요거는 의미가 있는 수식이죠. 결과가 반영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i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도 i의 값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의미 있는 값입니다. 근데 i 곱하기 j 마이너스 1은 계산은 했지만 결과가 없죠.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저장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을 의미 있게 만들려면 계산의 결과를 변수에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출력을 하거나 활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